국내외 전통과 현대 명상을 집약한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동국대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명상을 잘 하려면 인과연기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사업부장의 가군 스님이 불교문화재연구소 부소장에 허허 스님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조계 총림 초대 방장 구산 스님 열반 40주기를 맞아 서울 법련사에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구산 스님의 법향을 그리워하는 국내외 제자들이 모여서 당대 선지식의 사상과 업적을 되짚었습니다. 2023 오대산 문화축전이 월정사 일원에서 사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첫날은 월정사 탑도리를 배경으로 만든 뮤지컬 입학하 석공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태용당 성철대종사 열반 30주기를 맞는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추모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성철 스님의 영원한 시자로 불리는 백년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세계적인 명상 열풍 속에서 국내외의 전통과 현대 명상을 집약한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동국대에서 성대하게 개막했습니다. 명상엑스포 기조 강연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명상을 잘 하려면 부처님법의 요체인 연기와 인과의 법칙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불법을 전하는 장엄한 법꽃 소리가 동국대 중강당을 가득 메우고 수행의 기본인 예불과 마음을 다스리는 좌선시연으로 서울국제명상엑스포에 막이 오릅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양한 명상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교내외 명상 체험 장소에서 다양한 오프라인 명상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메타버스 전시관 고도화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직간접적 명상 경험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강단에 오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명상과 연기법을 주제로 대중들에게 쉽고 명쾌한 명상법을 소개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명상을 정말 잘 하려면 부처님 연기법과 인과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금방 자신을 성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집멸도 사성제도 결국 집착멸하는 거잖아요. 집착이란 게 뭐예요? 감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즐거운 감정, 행복한 감정, 기쁜 감정, 이걸 내가 자꾸 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집착이 되어서 결국은 인과, 과보를 받는다. 괴로운 과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진우 스님은 또 일단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연습이 필요한데 우선 고요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육바라밀행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고락 감정의 인과업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님들처럼 부처님처럼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우선 멍이라도 좀 때려라. 그래서 자기 감정을 스스로 좀 내려놔라. 응? 책이라도 읽고 경전이라도 읽고 연불이라도 하고 영화 감상하면서도 자기 감정을 내려놓고 음악 들으면서도 자기 감정 내려놓고 일단 자기 감정을 일으키지 않아야 평안해집니다. 다양한 주제로 펼쳐지는 명상 강연은 오는 15일까지 이어지며 전문가의 지도 아래 현장에서 명상 체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20일부터 22일까지 동국대 팔정도 광장 인근에서는 한국과 영국, 프랑스, 인도 등 9개 나라의 전통 명상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가 많은 참여자분들께 명상을 통해 마음을 취하는 시간을 선사하고 명상문화 활성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한국 명상문화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명상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 서울국제명상 엑스포.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행복을 전하며 K명상의 대중화와 세계화, 그리고 산업화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 사업부장에 가군 스님이, 불교문화재연구소 부소장에는 허허 스님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사업부장 가군 스님과 불교문화재연구소 부소장 허허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가군 스님에게 종단 사업부장 경험도 있어 누구보다 적임자라면서 앞선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사업부를 잘 이끌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허 스님에게는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종단뿐 아니라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연구소란 점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며 많은 문화재들이 발굴되고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총무원 사업부장 가군 스님은 월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제34대 총무원 집행부에서 사업부장 소임을 맡았고, 불교문화재연구소 부소장 허허 스님은 법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현재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계총림 초대방장 구산 스님 열반 40주기를 맞아 국제적 규모의 학술대회가 서울 법련사에서 열렸습니다. 구산 스님의 법향을 그리워하는 국내외 제자들이 모여서 당대 선지식의 사상과 업적을 되짚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조계총림 초대방장 구산 스님과 한 청년이 주고받던 편지글이 대중에게 들려집니다. 손편지 내용의 주인공은 구산 스님 손상좌인 명상상담 평생교육원장 인경 스님. 구산 스님과의 선문답은 인경 스님이 출가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편지를 썼는데 저는 불교를 모르고 불교란 무엇이며 스님께서는 화엄경을 매우 중시 여긴다 하셨는데 화엄경의 요점이 뭡니까? 라고 편지로 질문을 했어요. 그랬는데 스님께서 제 편지에 답장을 했어요. 태국에서 수계를 받은 뒤 홍콩에서 스님이 된 로버트 버스웰 UCLA 교수. 송광사에서 서양인 학생들을 받아주는 한 스님이 있다는 말에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선택이 지금의 세계적인 불교 석학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구산의 가르침의 유산으로서 진울 사상이란 주제로 발표를 맡은 버스웰 교수는 은사 구산 스님의 선 사상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It's an indication of Jinul's enduring significance in Korean Buddhism, that the very texts he drew upon in pursuing his accommodation are the materials that would become the core of the Korean monastic curriculum during the Joseon Dynasty.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현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은 구산 스님은 전통 방식으로 선을 가르치면서도 상황에 따라 유연한 방편으로 선을 지도했다면서 전통의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보조 국사와 구산 선사께서 시대에 알맞는 방법으로 유연하게 불법을 가르쳤듯이 전통적인 한국 불교가 미래 세대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도출해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학술대회는 구산 스님의 한국 불교 세계화 원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헨릭 소렌센 독일 보험대학 교수는 구산 스님이 전통적 선의 방식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외국인 제자에게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르침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학술대회를 시작으로 구산 스님 열반 40주기를 기념하는 다양한 추모, 선양 행사도 잇따라 열립니다. 국내외 제자들은 오늘 순천 송광사에서 괴불제에 참석한 뒤 내일 금강산림법회 회양식을 봉행합니다. 이어 모레엔 효봉 구산스님 공동 추모제와 구산스님 열반 40주기 국제 심포지엄을 17일부터 이틀간은 구산스님 수행처를 방문합니다. 시대에 걸맞는 외형을 갖추기 위한 제8차 충창불사를 천명하였던 것이 40여 년을 지난 작금에 이르러서는 대가람의 이용을 이루었으니 스님의 유언을 받던 문도와 총림 대중들의 충심의 결실이라 여겨집니다. 근현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 구산 스님과
외국 제자들의 인연담을 엮어 출판된 책은 스님의 법향을 더욱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화의 향연 오대산 문화축전이 월정사 일원에서 사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첫날은 월정사 탑도리를 배경으로 만든 뮤지컬 리파카 석공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델순 기자입니다.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을 배경으로 무용수들의 몸짓이 낭만적인 음악과 곁들어집니다. 최고의 석공을 꿈꾸는 무량, 왕권을 지키고자 사리탑을 세우려는 해류여왕, 강원 무형문화재 28호 월정사 탑도리를 배경으로 만든 리파카 석공 이야기가 관객을 사로잡습니다. 2004년에 시작돼 올해로 20살이 된 오대산 월정사의 문화축전이 뮤지컬 리파카 석공의 이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대산은 6.25 때 전소된 아픔을 가졌습니다. 그러지만은 힘없는 보강과 힘없는 노력 속에 오늘날 오대산문은 전통을 회복하고 또 미래로 나아가는 가장 한국 불교의 모범이 되는 도량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개막식에 앞서 월정사는 오대산문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종교와 지역, 연령을 초월한 화합의 무대를 펼쳤습니다. 인기 그룹 사운드 잔나비의 헌정 공연을 비롯해 호평초등학교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연주, 태권도 퍼포먼스 팀 블랙닷의 무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대산 문화축전은 종교와 이념을 초월해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통합의 문화축제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행사는 문화축전 20주년을 맞아 공연과 전시, 체험, 학술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유서 깊은 월정사 탑도리 의식은 팔각 9층 석탑부터 전나무 숲길까지 5,000개의 연등불빛이 함께하며 산사를 장엄함으로 채웠습니다. 특히 올해는 금강경사경 발언문 소지 대법회와 함께 진행돼 월정사 문화축전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거듭났습니다. 이곳은 14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불교의 옛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서 문화축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화의 향연 오대산 문화축전은 오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BBS 뉴스 이del순입니다. 세계 불교 초대 법왕을 지낸 일봉 서경보 스님의 유지를 잇는 공익법인 세계 법왕 일봉 문도중앙회가 안성 영평사 특설 무대에서 제52회 세계 법왕 일봉 문도의 날 기념 대법회를 봉행하고 스님의 가르침을 기렸습니다. 법회에는 대한불교 종정협의회 이사장 월인대종사와 세계 법왕 일봉 문도중앙회 회장 정림 스님 등 일봉 문도 소속 스님들과 각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일봉 서경보 전자님 추모 법회에 사부대중 여러분과 또 그리고 문도 여러분들을 모시고 추모 법회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미지로 전자님의 뜻을 이어받아 불자님과 또 문도 여러분과 다 같이 협력해서 길이길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법회에 앞서 대구 동아사회주 의연 스님을 증명법사로 세계 법왕 일봉 존자 추모 헌시비 제막이 이루어졌습니다. 근현대 한국 불교 역사에서 일봉 서경보 존자님은 큰 업적을 남기신 고승이라고 할 것입니다. 불교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고
한국 불교가 세계 불교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법왕청 설립 운동에 매진하셨습니다. 네, 오는 11월 3일은 태용당 성철 대종사 열반 30주기입니다. 네, 오늘은 성철 스님을 오랫동안 시봉을 하셨고 현재 성철 스님 선양운동 단체인 백년불교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신 원택 스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열반 30주기 특별한 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추모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학술 세미나를 시작으로 3000배 또 학술상 시상식 추모 달회 상당히 여러 행사들이 이어지는데 스님께서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겠습니다. 이번 오늘 14일 하는 학술대회에서 우선 말씀드리면 네. 부산에 그 근거지를 갖고 있는 동아시아 불교 문화학회와 저들 그 선철 선사상 연구원과 합동으로 학술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큰 스님은 사리탑전에서 네.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3000배를 올리는 행사를 이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은 그 동아시아 불교 문화학회하고 저 원래 6회째 성철 선사상 연구하는 성철 학술상을 두 분에게 한 분당 이제 300만 원씩 해서 그 두 분씩 그 시상을 하려는 그 행사도 이제 오늘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추모 달에는 스님 제사 날을 그렇죠. 말하는데 원래는 11월 3일 날 스님 제사 날에 대해서 9시에는 스님 사리탑전에서 4일 4야 그 참여 48,000배 참여했던 그 대중들이 모여서 거기서 차례를 올리고 10시 반에서는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온 산중의 대중들이 모여서 스님의 30주년을 이렇게 추모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성철 스님의 생전의 가르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법하신 법을 전하신 그런 말씀들 내용들을 우리가 설림 고경 총서 37권으로 해서 이걸 이북 형태로 이제 공개한다 이지 않습니까? 이 가르침을 우리가 훨씬 더 편하게 볼 수 있게 됐다 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우리가 종이책을 내면서 디지털 준비를 또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리고 큰 비용 안 들이면서 37권에 대한 그거를 전산화 작업을 해서 이제 11월 3일 되면은 그걸 이제 스님 제사 그날 마치고는 우리 그 성철 스님 이래 인터넷에 들어오면은 자연스럽게 그 37권을 다 볼 수 있도록 무료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저들도 그 책은 이제 디지털 속에서 영원히 살아 아니겠습니까? 종이 같은 건 없어지지만 그런 스님에 의해서 이제 제 지시로 번역했던 그 선의 좋은 그런 책들이 살아남아서 또 후일까지도 길이 선의 수행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걸 다 이제 무료로 공개한다 했습니다. 예. 원택 스님께서는 1972년부터 1993년까지 성철 스님의 상자로서 시봉을 하셨잖아요. 지금도 상자로서 시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가야산 호랑이라고도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만 성철 대종사의 풍모 또 뭐 스님만이 알고 있는 소소한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거 좀 뭐 이번 기회에 좀 소개해 주시죠. 평생 제가 100년 하면서 돌아서 생전에 22년 모시고 지금은 열반에 더씩 30년이 돼서 30년 동안 한 52년을 지금 100년 하면서 큰 스님을 이제 거린다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대도인으로서도 뭐 다른 분도 다 그래 하셨겠지만은 아주 검소하셨습니다. 검소하시고 또 평생 소식하셨습니다.
그 밥을 그 공양을 그 아침은 죽만 드시고 점심 저녁도 애기 공기만한 그거 가지고 저 하셨는데 우리는 한 3숟가락 하면은 그걸 뭐 먹어 치웠을 텐데 선 그 양을 가지고 한 20분 저작을 하십니다. 그 실력을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같은 그런 이래 그래도 선생님께서는 말년 뭐 1년을 제외하고는 평생 무병으로 이렇게 계시다가 건강하게 이렇게 계셨던 어른이라 생각하고 또 이제 정전하는 수자 스님 때께는 참 호랑이처럼 엄격하셨지만은 꼬마 어린이들한테는 대단히 이리 자비로우시고 팔씨름도 하고 오면은 그렇게 또 이놈아 저놈아 하고 이제 같이 이제 어울려 그렇게 이제 장난도 치셨던 그런 아주 그 참 부드러웠던 그런 인상을 어린이한테 저쪽으로 이렇게 계시고 뭐 또 이래 저는 이래 들어 하시는 말씀 중에는 나 백두산 호랑이는 누가 잡노? 그 포수가 안 잡습니까? 그렇죠. 아무 포수나 잡나 임마. 어떤 포수가 잡노? 그거는 활 잘 쏘는 총 잘 쏘는 사람 잡겠지. 일마 봐라. 완전 거꾸로 대답한다. 총 잘 쏘는 포수는 호랑이 성질을 알기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고 없어 일마. 그 무식한 포수가 범잡아. 오히려. 뭐 네 하는 짓이 꼭 이래 무식한 포수 같은 놈이라고 자주 이래 놀리곤 했던 기억입니다. 예. 자, 열반 30주기이기 때문에 스님이 다시 조명이 되고 또 한국 불교의 여러 가지 수행 가풍이나 대중화라든지 이거를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또 다시 이게 불씨가 되지 않을까 이런 또 뭐 얘기도 있는데 스님도 그런 기대를 혹시 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 큰 스님 열반에 이제 드시고 3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비로소 제대로 큰 스님의 그 저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부산의 동의대학에 계시는 강경구 교수라는 분이 저 정덕 성문 정도라는 한 1080페이지 되는 벽돌책, 뭐 그 두껍게 하는 걸 요새 벽돌책이라든지 방송도 하고 그 하는 그 번역이 나오고서는 학자들한테 주변에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런 연구가 이제 더 깊어지고 널리 퍼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철 스님 열반 30주기를 맞아서 이 성철 대종사의 상자이시고 참 50여 년 이상 지금 시봉하고 계신 52년 시봉하고 계신 백년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스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0월 14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